자,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요 CPI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고용보고서가 나왔어요. 자, 오늘은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고요. 내일은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나옵니다. 자, 요것을 통해서 11월 FOMC 요 금리 인상이 정해져요. 자, 하지만 최근에 시장의 하락이 나온 이유는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 자, 금리 인상이 못해도 자이언트 스텝 정도 0.75% 포인트 정도는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가 어제 반등을 했던 이유는 고용 보고서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9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저희 네이버 카페에도 FOMC 회의 의사록을 다 어느 정도 제가 딱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1일 시황에다가 FOMC 회의 의사록을 간편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 자, 그렇지만 인플레는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높다. 예상보다 하락이 쉽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PPI도 좀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잖아요. 자, 그리고 하락은 더딜 것이고 이제 가계 지출은 서비스로 이동하는 단계고 충분한 수준 도달하려면 일정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만 일부 연준 의원들은 속도 조정을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연준 의원들 중에 어떤 일부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부가 먼저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들이 언급을 해요. 요거 결국은 일부가 말한 대로 결국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속도 조정은 일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들도 속도 조정에 대해서 한마디씩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결국은 속도 조정은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쯤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가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 하지만 CPI가 얼만큼 나올지가 문제겠죠. 일단 제가 예상치랑 이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 골드만삭스에서 9월 CPI 근원 CPI 전망치가 나왔어요. 자, 전망치 September GS Forecast. 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돼 있는 거랑 나머지는 플러스가 있죠. 다 이제 항목들입니다. 자, 가중치는 100에 뭐 어페럴 그러면 55, 신차 그러면 5%, used cars 그러면 이제 중고차, 뭐 타바코, 담배 뭐 이렇게 있죠. 9%나 되는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은 residence of rent 이거 이제 거주지 렌트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medical care services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의료 복지 이런 거죠. 자, 이런 걸로 인해서 가중치가 다 매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통신비 마이너스죠. 여기 보시면 유스칼 이런 게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 경기 방어주라는 거예요. 자동차라든가 요 통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 방어주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빠질 때는 경기 방어주는 좀 덜 빠진다.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거죠. 자, 쭉 나왔어요. 그럼 오늘 뭐 나올까요? 예상치를 웃돌았다. 예상치를 하회했다. 평균적으로 얼만큼 CPI가 예상치를 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은 이 C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금리 인상이 더욱더 확실시된다. 만약에 CPI가 조금 잡혔다 그러면 생각보다 물가가 잡혔다. 시장은 급속도로 반등하겠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악재가 하나라도 해소된다 그러면 종목들이 급등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요 악재들이 해소가 돼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뒤 또다시 빠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연준이 시장이 오르는 꼬라지를 보지를 못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최근에 사우디까지도 이렇게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 뒤통수를 쳐가지고 요 바이든이 사우디와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너희들한테 지금 안보 보장해주고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사우디마저도 이 물가 상승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자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갖다 놓으려면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오펙 플러스 전 세계 원유 수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했고 사우디 관계 재검토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했어요. 이 시황이 지금 제가 시황을 아침에 기사 뉴스를 한 5-6개 보고 정말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올려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보를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흘러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딱 느낄 수 있게끔만 제가 그냥 딱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 9월 FOMC 의사록 정리도 쭉 해드리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이 또 한 번 분명히 빠지긴 할 건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좀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좀 우리 영란은행 총재 시장 개입을 하겠다. 그래갖고 시장이 이제 무너지다가 좀 반등을 했는데 14일이면 내일이에요. 내일 이제 시장 개입을 중단하면 영국발 금융 불안이 어디까지 올지 연기감 이때까지 포지션 정리해야 된다. 14일날 끝난다. 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였고 이게 지금 이 중앙은행 개입은 일시적이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미국 시장 빠져버렸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장이 또 불안감에 또 확 쌓였다. 채권 가격 폭락하고 파운드 가치도 급락했다. 지금 여러분들 채권 금리 상승하잖아요. 채권 금리가 상승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당연히 아셔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채권이 뭐예요? 국채라 그러면 국가 채권의 가격이에요. 금리가 오른다는 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 왜 채권 금리가 오를까요? 이 채권이라는 거는 만기 수익률, 일드 커브 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이 만기 수익률이 있어요. 만기 수익률을 봤을 때 결국에 얼마의 채권을 사면 얼마에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금리가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가격에 사면 이만큼의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면 채권에 투자를 할 가치가 있어진다는 건데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쓰레기 채권이 점점 되는 거지만 지금 채권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는 또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내일 CPI 나오죠. CPI 나와요. 그리고 영국발 저 금융 저 매입 프로그램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 이런 것들 시장에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악재가 좀 많아요. 지금 이제 특히나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않고 있어요. 유럽이 지금 휘청휘청 거린다는 거예요. 유럽을 사실 볼모로 잡고 러시아, 중국이랑 지금 미국이랑 패권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 미국 편이기 때문에 유럽을 이렇게 지금 에너지 위기를 만들어버려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버린 거고 미국은 니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때려 그거 잡아줄게 금리 인상 까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유럽이 취약하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영국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영국의 물가는 원래 높아요. 그런데 지금 천정부지로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IMF가
금리 인상기인데 왜 각국 정부는 확장 정책을, 재정 정책을 왜 확장을 하냐. 자, 돈을 쓰지 말아라. 지금 줄이라. 다 그렇게 지금 IMF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일본이나 영국처럼 이 달러 패권에 가장 가까운 국가들은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참 돌아버릴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한 번 더 내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검은 금요일, 검은 사막이 아니라 검은 금요일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우리 시장도 보시면 결국에는 밑바닥에서 음봉으로 지금 치달아서 제가 볼 때는 내일 아마 이 시장의 가장 큰 좀 충격적인 날이 내일 한번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게 쭉 길어지면서 몇 포인트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3% 빠져서 2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럼 한 4%, 5% 정도만 빠진다면 또 이게 거의 600 근처까지 오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국채 금리가 올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면 좋은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기 일드 커브가 가팔라져 가지고 저 만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국채에 투자를 하면 지금 쓰레기 가격일 때 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확을 보면 큰 수혜를 받는다. 요 개념으로 채권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주식도 그래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이만큼 빠질 수도 있고. 자, 하지만 우리 코스닥이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나?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될까요? 자, 코스닥이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아왔고 하지만 이 정도 가치 상승이 안 나왔을까요? 이 10년 동안 물가만 오른 게 얼만데. 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항상 이 공포의 끝엔 꼬리들이 존재를 해요. 여기도 보시면 결국에 공포의 끝에는 꼬리들이 있어요. 왜? 반발 매수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왔어요. 여기도 이대로 내리지만은 않을 겁니다. 또 내려오다 보면 반발 매수가 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시장이 바닥을 여기서 어느 정도는 700에서 800 사이에서 저는 이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700 아래에까지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악재들이 많긴 하지만 항상 그러거든요. 악재가 가장 클 때가 최저점이었다. 그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시장은 올라갔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악재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영국이나 지금 영국 같은 경우나 이게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무너져 버리면 EU가 그냥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도와줘 버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어쩔 수 없는 큰 리스크입니다. 사실은 금융위기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EU의 위기예요. 그런데 정말 간단한 것은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 덜 하면 돼요. 요거 좀 늦춰주면 돼요. 안 하면 돼요. 하지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EU가 무너질 거면 이거는 미국한테도 큰 타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연준 지금 잘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쉽게 어차피 금융위기가 와버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돈으로 갖고 있든 뭘 자산을 갖고 있든 여러분들 이게 똑같아요. 전쟁이 나는 거랑 똑같은 게 사실은 금융위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금융위기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저는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게 내가 이 자산을 투자할 때 항상 그랬어요. 버블이 끝나고 날 때는 상장 폐지 종목들이 우후죽순 나와요. 지금 부동산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영끌족 나가리 되는 시간이에요.
자, 황새를 따라가는 뱁새는 어떻게 됩니까? 가랑이가 찢어져요. 황새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천천히 날면서. 하지만 뱁새는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 당장 뛰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 뱁새면 뱁새처럼 기다리셔야 돼요. 날개가 생길 때까지. 자,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서 밑바닥 타점을 잡는 것은 사실은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도 인버스 한 번 더 남아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내일 만약에 큰 충격이 나와서 15%가 빠져도 15%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사실은 또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거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변동성 저는 이 코스닥이 지금 여기 700 아래에서의 나온 변동성 구간에서의 가격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게 빠졌을 때 이렇게 갔지만 이걸 다 회복했고 이게 빠졌을 때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걸 다 회복할 겁니다.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투자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만 확실하게 개념이 박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루에도 무수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정말 금융위기 같은 말이 너무나 많이 돌고 있고 여기서 유럽이 무너지든 핵전쟁이 나버리든 결국은 뭔가 큰 것이 하나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측면은 다음 FOMC 회의 11월 FOMC 회의에서 0.75% 올릴 뻔했던 그 금리를 0.5% 올린다는 얘기만 돌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0.5% 올리면서 지금은 속도 조절을 할 때이다 한마디만 해주면 시장 똑같이 또 반등합니다. 하지만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연준이나 미국의 패권주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 세계가 또 관리가 될 것이고 아니면 무질서 옛날에 저기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면 결국은 미국은 패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자꾸 질서까지의 무질서한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과도한 투자를 좀 지양하시고 어느 정도 지금은 단가를 조금씩 맞춰가는 시기지 지금도 막 100% 돈을 쓰고 막 그럴 때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강하게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만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 또 CPI 이슈가 또 나올 것이고 내일 또 연준 이사들의 또 많은 발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이제 갖고 올라올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